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저는 휴가 왔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죠. 사실 어저께 도착했을 때는 태풍이 와가지고 이런 이제 휴가 날씨를 못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져서 바다 색깔도 지금 너무 이쁘고 아침에 이제 물에도 잠깐 들어갔다 왔어요. 어저께 태풍이 왔는데 비트코인도 태풍이 왔죠. 네, 태풍이 와버렸어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저항선 있잖아요. 그 저항선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탈을 했어요. 이게 약간은 불행일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지지 라인 구간이겠잖아요. 그 위쪽에 대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 라인에 대한 그 지지 구간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14K 이런 구간을 얘기했는데, 그 구간도 이제 이번에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고 1일 차트 상에서 중요한 이제 22동 평균선, 거기에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넥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헤드앤숄더에 대한 요 넥라인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자리였는데, 사실 그거 이번에 떨어질 때는 그것도 한 방에 다 뚫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조금은 조심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넥라인까지 그냥, 그러니까 원래 지켜야 돼.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상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그냥 그 이하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사실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나 하락 같은 경우를 어쩔 수 없이 더 열어둘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주봉적인 입장에서도 저번 주 주봉이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저번 주 주봉이 마감되면서 위에서 이제 약간 도지 형식으로 이제 주봉이 마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음봉, 어저께 월요일이 이제 주봉에 대한 마감 때문에 조금 더 하락에 대한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봉 캔들 자체가 너무 안 이쁘게 이제 마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일단 도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 대한 약간 그런 기술적인 시그널적인 하락적인 시그널이죠. 그게 작용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제 이겨내지 못한 그 저항선이죠. 그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현재 이제 20일부터까지 이제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지표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보게 된다 그러면, 지표적인 어쨌든 주봉은 좀 약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적인 부분에서도 지표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일봉도 넘어야 될 이제 그 강세 반전이라고 했죠. 그 강세 반전도 현재 이제 넘기는 거 실패했고, 문제는 이제 일봉이 원래는 지표가 좋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톡캐스틱 RSI 지표 같은 게 위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서 형성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좀 그러지 못했어요. 좀 그러지 못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죠. 위에서 어떻게 보면 더블탑이죠. 더블탑을 그리고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계속해서 하락장으로 갈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애매해요. 제가 요즘에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하도 하락에 대한 이야기라면 욕을 좀 많이 먹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걸러서 듣기를 좀 바래요. 지금 이번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보면 이번 떨어질 때에 대한 단기 패턴적인 부분을 보면, 자,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치냐 지지를 하냐를 좀 논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원웨이도 그냥 아예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한 111K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약간 정체기, 박스권 정체기를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조정적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자, 여기서 이제 박스권 어느 정도 가지고 가겠죠. 이제 박스권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이 박스권 아래 부분이 보면 1일 차트의 볼펜 하단이 어디예요? 이제 볼펜 하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고 해도 이제 저점에 대한 구간까지 한 번에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이나 당장 라인 나우 며칠 안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저점이죠. 107K 이하에 대한 이탈은 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볼린저 1차트의 볼린저 밴드가 저점보다는 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죠. 가격적으로는 109K 정도 되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더 빠진다 그래도 아마 109K 정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락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가는 건가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번 하락 때 계속해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두 번의 저항을 받았던 요 구간, 가격적으로는 118K 정도 된다고 했죠. 그 118K 구간을 어느 정도는 넘겨줘야 돼요. 이제는 이제 이걸 넘기지 못하고는 상승장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장기적 상승이다, 뭐 아주 큰 상승이 간다, 뭐 비중은 2억이 간다, 3억 간다를 이제 논해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 이 108K 여러 번 저항을 받던 요 빨간색 라인이죠. 요 여러 번 저항을 받던 요 라인을 상승으로 돌파를, 그러니까 시장이 그 이상에 대한 시세를 이제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제는 상승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놓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상승장도 끝난 건 아니고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이건 단기 조정으로도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는 상승장으로 넘어갔다. 이제부터 여기서 떨어지니 올라가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제는 상승장으로 넘어가고 상승장으로 가려면 118K에 대한 회복은 불가피하다. 이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반등은 칠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번 아까 단기적으로 한번 빠지고 한 번 더 빠지고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탈을 한다 그래도, 오히려 난 한 번 더 이탈을 한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21일분이 이탈했기 때문에 원래 빠졌다가 반등 치고 난 다음에 그 반등이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큰 상승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이제 아래로 떨어졌다가 펜이 알고 보니까 안 됐네요.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없었네요. 아무리 구워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왜 이제 떨어졌다가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간다고, 이러면 이제 상승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 이제 저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쳤다가 21이동 평균선이죠. 21이동 평균선 언저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관점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4시간 차트로 아까 다시 한번 좀 짧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제가 여기가 밖에서 테라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 하면 떨어졌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반등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4시간 차트 이동평균선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정도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조정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일 차트죠. 그러니까 1일 차트의 20MA죠. 그 20MA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반등에서 이제 또 20MA에 대한 이제 이동평균선이죠.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8K를 이제 넘기게 되느냐, 아니면 그걸 넘기지 못하고 추가적인 더 저점 이탈로 가느냐가 아마 이제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휴가 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좀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의 조금 안 좋은 분위기적인 면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녹화를 남겼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저희 휴가 때는 그냥 휴가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다들 조금 하락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을 텐데 너무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잡아놓는 게 좋아요. 무조건적인 하락은 없어요. 떨어질 때 그냥 반등도 여러 번 치고요. 그리고 하락장 간다고 해도요, 항상 떨어진 것의 절반 정도는 다 반등을 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시는데 대응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손실을 내거나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리고 여전히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저점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1일 차트 상에서 볼벤 하단 영역까지 가면 나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단타 매수 정도도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얼마든지 그런 매수는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걸 강조하죠. 내 전세자산의 10%만 가지고 레버리지 10배를 해라. 이번에도 한 며칠 동안 계속 한 2주, 3주 동안 올라오는 반등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장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하락장을 고려하지만 그냥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대신 전체 자산의 10% 정도죠. 그 10% 정도만 가지고 매매를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하락이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큰 만약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일도 없고요. 기회를 잃어버린, 무엇보다 기회를 잃어버린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바람이 덜 불어야 돼요. 지금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저쪽을 보면 계속해서 파도가 엄청 심하게 쳐요. 근데 여기가 다행히 이쪽 안쪽 바다는 이렇게 파도가 없는 약간 되게 신기한 바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물에 약간 들어왔다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지막 휴가도 다 다녀오시고요.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레이였습니다. 다들 잘 지내요?